미스터 트롯 3 참여 가수들의 출연료 순위가 공개되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 활약한 가수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과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위는 손비나다. 손비나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화제성을 기록하며 방송 출연, 광고 계약, 행사 출연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브랜드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각종 기업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의 월 수입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팬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최재명이다. 그는 꾸준한 무대 경험과 더불어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방송 출연료뿐만 아니라 전국 투어 콘서트 및 행사 출연료로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트로트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현재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재명의 출연료는 미스터 트롯 3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3위는 김용변이다. 그는 미스터 트롯 3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각종 음악 프로그램, 공연, 개인 팬미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행사 출연료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광고 계약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그의 수익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4위는 철록담이다. 철록담은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감성적인 창법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음원과 앨범 판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행사와 공연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도 상당하다. 5위는 남승민이다. 그는 신인급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주목받으며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 또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꾸준히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6위는 추혁진이다. 그는 감미로운 보컬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행사 출연료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방송 출연, 개인 콘서트, 팬미팅 등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7위는 춘길이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많은 요청을 받고 있으며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면서 높은 출연료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미스터 트롯 3에서 활약한 가수들은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트로트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공적인 활동이 트로트 산업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시청률 반토막에서 종영까지 3회 남았는데 박진영, 노정희와 첫 대면 터닝포인트. 박진영이 노정의 세상의 전부인 옥탑에서 그녀와 제대로 대면한다. 지난 8일 방송된 채널A 토요일 드라마 마녀 7회에서는 동진이 죽음의 법칙의 패턴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 미정과 제한적 만남을 지속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전국 유료 가구 시청률은 1.2%를 기록하며 첫 방송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매주 화요일 생필품을 배달받는 미정의 생활 패턴을 따라 마트에서 일하게 된 동진. 철저한 계산 아래 그녀를 만나며 10m 10분의 법칙을 검증했다. 이 탓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떨어지는 간판에 맞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등 몸이 성한 곳이 하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달에 한 번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점까지 다녀오는 것이 유일한 여행인 미정과 같은 버스에 올라탄 동진은 그녀와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두 사람의 거리는 5m 안으로 가까워졌고 10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전조가 시작됐다. 폭우와 낙뢰, 버스 옆 위험하게 실려있던 쇠파이프 등 죽음의 법칙이 발동될 가능성이 점점 짙어졌고 동진은 결국 버스 창문을 열고 탈출했다. 그 과정에서 모자가 벗겨져 얼굴이 드러났는데 이를 본 미정이 그를 향해 이동진이라고 불렀다. 미정이 동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10m 10분 그리고 이름까지 여러 법칙을 동시에 어긴 동진은 곧 죽음의 법칙이
자신을 덮칠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자신이 쌓아온 데이터를 믿은 동진은 두렵지 않았다. 한겨울 한강에 낙뢰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 그는 망설임 없이 한강으로 몸을 던졌다. 9일 방송될 8회에서는 두 사람의 옥탑방 대면이 그려질 예정이다. 공개된 이미지 속 동진과 미정은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특히 매번 배달원과 고객의 관계로 마주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동진과 미정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마침내 온전한 제 모습을 드러낸 동진이 미정에게 어떤 말을 건네게 될지 물기 어린 두 사람의 눈이 궁금증을 자극한다. 제작진은 그동안 동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미정을 지켜왔고 미정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동진과 작은 일상을 공유해왔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마주한 동진과 미정의 옥탑 대면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박진영과 노종희의 감정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꼭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널A 토요일 드라마 마녀 8회는 9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3. 주요 부위 노출 논란 제니 YG 잔인한 평가 나로 살기 쉽지 않았다. SC 이슈 노출 논란에 휘말린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제니는 9일 요정재형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한 번도 안 해봤던 제니의 이야기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제니는 14세 때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6년간 트레이닝을 받아 블랙핑크로 데뷔했다. 제니는 평가도 너무 잔인한데 평가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떠나니까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릴 땐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걸 배우는데 연습생 생활은 경쟁이었다. 친한 친구들이 떠나는 것도 슬픈데 나는 눈물 닦고 바로 해내야 했다. 그래도 무조건 데뷔할 거라 생각하며 있었다. 내가 너무 잘한다기보다 내 길은 이거 하나라는 생각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블랙핑크로 데뷔한 뒤에 삶도 녹록지 않았다. 제니는 블랙핑크로 활동하면서 마음이 아픈 시기가 있었다. 스스로를 케어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때 코로나19가 왔고 건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됐다. 21세 때 너무 일찍 일을 시작했다. 나 자신을 모르고 사회에 나가다 보니 뭐가 좋고 싫은지도 모르는 채 활동하는 게 힘들었다. 휴식기를 가지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 연구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제니로 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진짜 아닐걸? 이라고 말한다. 나도 이번 생만 이렇게 하고 싶다. 나로 살며 감수해야 할 게 많다. 정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제니는 전 세계를 돌다 보니 시차가 없어진다. 몸이 못 버티더라. 최근에는 많이 아프기도 했다.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블랙핑크를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바빴던 적이 많았다. 보통 사람이면 일주일치 스케줄만 봐도 충분하다고 해야 하는데 나는 해봤으니까 또 첫 앨범이다 보니 다 소화하고 있다. 이게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고백했다. 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YG와 완전체 계약만 체결하고 각자의 소속사에서 개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니는 2023년 개인 레이블 웨이를 설립하고 만트라, 루비를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 중이다. 제니는 블랙핑크 시절 4명이 나누어 갖고 있던 책임감을 혼자서 느끼고 있다. 나도 나 자신에게 놀란다. 우리 회사 직원이 15명이다. 회사를 차리면서 어머니와 얘기한 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내 꿈에 관한 일은 끝까지 해보자는 거였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불만만 품다 끝내는 건 별로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니는 블랙핑크가 항상 블랙핑크로 남는 게 내 꿈 중 하나라고 완전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제니는 6일과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단독 공연 더루비 익스페리언스에서 선보인 노출 의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니는 속옷을 끌어올린 듯한 독특한 디자인의 의상, 가슴이 깊게 파인 화이트 보디수트 등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속옷이나 패드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주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상의가 벌어져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 김대호 대형 사고 쳤다. 퇴사 후 변해 실망 쏟아져 3월 10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푹 쉬면
다행이야 연출 김명진, 신현빈, 이준범, 김계호 작가 권정희 이하 푹다행 39회는 월드클래스 중식 셰프 여경래와 중식계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의 무인도 중식 레스토랑 무인각 오픈기가 그려진다. 일꾼으로는 임원 김대호와 개그계 대표 운동인 허경환, 김민경, 강재준이 함께한다. 스튜디오에서는 안CEO 안정환과 붐 셰프 정호영, 개그우먼 홍윤화가 이들의 레스토랑 운영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날 여경래와 임태훈이 초화 무인도 중화 레스토랑 무인각 오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임원 김대호를 비롯한 일꾼들은 보조에 나선다. 다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터득한 일머리 하나로 0.5성급 무인도 임원 자리까지 꿰찬 김대호는 이날 입사 이래 처음으로 대형 실수를 저지른다는 전언. 김대호의 실수에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까지 분노하고 이를 본 허경환은 풀이하더니 풀이하게 하네라고 꾸짖는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안정환마저 퇴사하고 변했다라고 그의 행동에 실망감을 표한다고 해 궁금증을